혹시 아이가 새로운 걸 시도할 때마다 난 못해 이 말부터 하나요? 그럴 때마다 부모님 마음 참 복잡하시죠. 오늘은 아이의 그 못해라는 말 속에 진짜 뭐가 숨어 있는지,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한번 해볼게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아빠, 나 그거 못해. 엄마, 해봐도 안 될 것 같아. 이 말 들으면 속상하고 또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 너무 당연해요.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아이를 보면 걱정도 되고요. 괜찮습니다. 바로 그 마음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. 아마 안쓰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어쩔 땐 좀 무력감도 드실 거예요. 혹시 우리 애가 자신감이 너무 없나? 이런 생각도 드실 거고요. 근데요, 그런 감정 느끼는 거 지극히 정상이에요. 중요한 건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단계로 아이의 말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의미부터 찾아볼게요. 아이가 못해라고 할 때 그 말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모든 것의 시작은 그 말 뒤에 숨은 감정을 제대로 읽어주는 데 있습니다. 이게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. 송은천 코치에 따르면 아이가 못해라고 말하는 건 나 능력 없어요?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. 사실은 저 지금 너무 두려워요 라고 외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. 와,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이의 말이 완전 다르게 들리지 않나요? 다시 말해서 아이는 자기 능력을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보다는 실패했을 때 느낄 그 감정, 그 상처받는 느낌이 너무 무서워서 미리 피하고 싶은 거죠. 이거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? 엄마 아빠가 실망하면 어떡하지? 이런 걱정들이 아이의 발목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. 그럼 대체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? 크게 세 가지 원인을 볼 수 있는데요. 첫째는 완벽주의 성향. 어차피 완벽하게 못할 거면 아예 시작도 안 할래. 이런 마음인 거죠. 둘째는 과거의 실패 경험 때문에 낮아진 자존감. 예전에도 해봤는데 안 됐어. 난 안 될 거야. 이렇게 지레짐작하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 결과에만 초점을 맞춘 칭찬이 실패에 대한 공포를 키웠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제 문제의 진짜 원인이 능력 부족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걸 알았잖아요. 그럼 해결책도 거기에 맞춰줘야겠죠. 지금부터 송은천 코치가 제안하는 아이의 용기를 키워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도구 3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3가지입니다. 첫째, 과정을 칭찬해주기. 둘째, 실패해도 괜찮은 안전지대를 만들어주기. 그리고 마지막, 아주 작은 성공을 선물하기. 이게 하나하나 보면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. 근데 이 3가지가 딱 합쳐졌을 때 정말 마법 같은 효과를 냅니다. 그럼 첫 번째 도구부터 자세히 볼까요? 우리는 무심코 결과만 보고 칭찬할 때가 많죠. 와, 100점 맞았네. 최고다. 이렇게요. 하지만 이제부터는 칭찬의 초점을 결과가 아니라 과정,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, 얼마나 애썼는지 그 자체로 옮겨와야 합니다. 어떻게 칭찬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받아들이는 게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. 100점이네, 최고! 이런 칭찬은 아이에게 와, 다음에도 100점 맞아야 하면 사랑받는구나 하는 압박감을 줄 수 있어요. 반면에 시험 준비하느라 정말 애썼다. 그 노력이 참 멋지다. 이렇게 과정을 칭찬해주면 어떨까요? 아이는 설령 결과가 안 좋아도 내 노력은 가치 있는 거구나 하고 다시 도전할 힘을 얻게 되는 거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 도구는요. 아이에게 감정적인 안전지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.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잘하기 위해 배우는 과정이라는 걸 아이가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는 거죠.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아이가 주저하고 있을 때 이런 말을 한번 건네보세요. 먼저 아이의 두려운 마음을 딱 읽어주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엄마 아빠는 든든하게 내 옆에 있을 거라는 확신을 주는 거죠. 이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정말 큰 용기가 될 거예요. 이건 송은천 코치의 실제 경험담인데요. 정말 좋은 예시죠. 연습은 틀리는 걸 배우는 시간이야. 와, 이 말 한마디가 실수에 대한 아이의 생각 자체를 바꿔주는 거예요. 실수는 나쁜 게 아니라 배우는 과정의 일부라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3번째 도구입니다. 아이가 너무 큰 목표 앞에서 질려서 못해라고 할 때 그 과제를 아주 잘게, 진짜 잘게 쪼개주는 거예요. 목표는
나도 되네? 하는 이 작은 성공의 짜릿함을 맛보게 해주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500조각 퍼즐을 주면서 자, 다 맞춰봐. 이게 아니라 우리 딱 이 한 조각만 먼저 찾아볼까? 하고 제안하는 거죠. 책 한 권을 다 읽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이 한 문장만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? 이렇게요. 그리고 아이가 그걸 해냈을 때 막 박수치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. 이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벽돌처럼 하나하나 쌓여서 단단한 자신감을 만들어줍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도구들은요,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. 그건 바로 아이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, 그 내면의 목소리를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넌 할 수 있어 외쳐도 아이 스스로 속으로 아니야, 난 안 돼 라고 생각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. 그래서 이 모든 코칭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가 자신의 마음속 대본을 난 못해 에서 한번 해볼까? 로 스스로 고쳐 쓰도록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.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아이가 이런 생각까지 마음에 품게 하는 거죠. 나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. 그냥 아직 안 해본 것뿐이야. 와, 이거 정말 강력한 마음가짐의 변화 아닌가요?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미지의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이니까요. 이 말은 우리 부모님과 아이 모두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어요. 오늘 당장 우리 아이와 함께 만들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성공은 무엇이 있을까요? 퍼즐 한 조각 맞추기, 신발 정리하기, 뭐든 좋습니다. 그 작은 성공의 경험을 오늘 아이에게 한번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아마 모든 긍정적인 변화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될 겁니다.